맞죠? 네. 자재편 4장 602쪽에 지금 자재편은 그 문체가 왕이 지금 무왕이 강숙에게 그 봉하면서 하는 말도 있고, 지금 4장까지는 아마도 왕이 그 강숙에게 그 어떻게 다스리라라는 말을 한 내용이, 5장부터는 어투가 지금 신하가 왕에게 진기하는 말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자, 일단 4장 먼저 봅시다. 유왈 약 개전에 기근 부치면 유기 진수하여 위궐 강견하며 약 작실가에 기근 원용이면 유기 도기자하며, 그 다음에 약작 자제에 기근 박착이면 유기 도단확이니라. 말도 어렵고 글자도 어렵고 자, 근데 이 문장 굉장히 참 멋진 문장인데요. 자, 약 유할 또 오직 가라사대 약 개전에, 그냥 만약에 우리가 그 밭을 다스린다면 그 밭을 돌아보면, 개전 상고할 기회가 되니까 밭을 돌아본다. 그러니까 밭을 다스리면은 뭐냐면 기근 붙이면 이미 부지런히 뭐예요? 그 부하면 별부자니까 그 치자는 뭐라 그랬나요? 묵정밭인데 맨 처음에 어떻게 된 거예요? 맨 처음에 한 번 이제 막 그 묵정밭 갈아엎은 거죠. 1년, 그러니까 이제 그 묵정밭을 갈아엎은 지 1년 된 것이 바로 치라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2년 되면은 뭐라 그랬죠? 이게 요게 문제가 있어서 우리 시경에서 좀 자세하게 다뤘고, 주자가 잘못 인용해서 지금 잘못되는 경우가 있는데, 치자니까 이제 밭에서 풀라고 뭐 이렇게 해서 휩쓸려진 것도 이제 막 다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게 1년 밭 치전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여전이 되고, 2년 갈았었던 거 3번 갈면은 신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년 대학 때부터 본격적으로 전이라 한다, 이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3년 동안 이렇게 일구어야 이렇게 되는 내용인데, 어쨌든 자, 이때 묵정밭을 그 폈다라는 것은 일구면, 부지런히 묵정밭을 일구면은 유기진수하여 오직 그 이제 3년 동안 열심히 베풀었다. 이게 치니까는, 그러니까 1년 하고 이미, 그러니까 묵정밭을 갈고 해서 최소한 이제 3년이라는 개념이 어디서 나오느냐면은, 이미 무왕이 혁명을 하고 등극해서 이제 3년 만에 이제 어쨌든 내가 지금, 그러니까 지금 무왕말이라 그러면은 내가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해왔으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는 부지런히 베풀어서 닦아서 그 다음에 뭐만 하면 돼요? 이제 기궐강견, 뭐냐면 밭 두둑하고 고랑 만들어야 되는 거죠. 고랑을 만들며, 그 다음에 만약에 집을 짓는 것에다 비유한다면 약작 실가에 집을 짓는데 먼저 뭐부터 하느냐면 기근 원장이면, 이미 바로 담장을 또 부지런히 쌓았다면은 부지런히 담하고 뭐죠? 벽이 되는 거죠. 담하고 이렇게 벽을, 담장뿐만 아니라 저기인데 벽하고 담이 되는 거, 벽하고 담을 이미 다 이렇게 했다면은 나머지는 뭐야? 거기다 이제 흙손질하고, 그 다음에 이영자자죠. 밑기자이니까 이미 흙손질도 하고 또 이영을 얹으며, 그 다음에 또 어디다 비유하냐? 만약에 약자재에, 그러니까 이때 자자는 가래나무로 읽으면 안 되겠죠. 자재니까 곱자로 제목을 만드는데, 또는 목수가 뭐 제목을 만드는데 기근 박착이면, 이미 박이다 그러면 통나무 박자입니다. 아직 다듬지 않은 박자. 그 다음에 깎을 착자니까 통나무를 부지런히 깎으면은, 그 다음에 깎아서 이제 뭐 기둥할 거, 뭐죠, 석가리 할 거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면은 기도단확이니라. 이미 거기다가 붉은색과 확자도 뭐 진사, 붉은 그 찰흙에 해당되는데 어쨌든 단청 개념으로 쓴 겁니다. 단청을 칠할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밭 가는 데는 먼저 뭐냐면은 묵정밭부터 읽어야 되겠죠. 풀밭부터 읽고, 집 짓는 데는 먼저 벽을 먼저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을 짓는 데는 통나무를 잘라서, 그죠? 이 통나무를 가공해야 되는 것이 더 우선이 돼야 된다. 이것은 누가 다 했다? 이미 내가 다 해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이제 그 제후가 되어서 그 나라에 가서
부지런히 밭두둑 잘 올리고 해서 이제 농사 짓고 씨 뿌리고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영이었고 나머지만 네가 하면 된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미 앞서서 어려운 일은 내가 다 했다. 네가 남은 일은 쉽다 이렇게 표현했죠. 우리가 일을 하려면 먼저 하는 것은 나를 덜어내는 일이 중요하죠. 주역의 그 손께에 대해서 구덕기에서 뭐냐면 나를 덜어내는 거니까 뭐 선난이 후이라 그랬죠. 처음에는 어렵지만 내 잘못된 걸 덜어내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처음에는 어렵지만은 나중에는 자 쉽다 이렇게 표현하죠. 선난이 후이라는 말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 논어에서 번지가 공자한테 선생님 인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 그랬나요? 역시 선난이 후에 획이라 라는 말 했었죠. 나중에 그 얻는 것이니 처음에는 어렵게 하고 그래야 나중에 얻어짐이 있으니 이렇게 해야만이 가히 우리가 인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신 말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논어의 내용으로 표현하자면은 번지한테 얘기했을 때 인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죠? 그 인에 대해서 인은 어진정치라고 하는 것은 먼저 내가 솔선수범해서 또 솔선수범 개념이 되는 거죠. 자루가 물어봤을 때는 뭐라고 하냐면 선진오지하라. 먼저 수고로 하라. 그리고 나중에 게을리하지 말라라고 해서 무권이라고 그랬죠. 게을림이 없도록 하라.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내가 이미 앞서서 다 수고롭게 했으니까 너는 게을리하지 말고 부지런히 닦기만 하면 될 것이요. 이 내용입니다. 내가 이미 앞서서 다 어렵게 했기 때문에 네가 남은 일은 굉장히 쉽다. 그리고 네가 조금만 노력하면 나머지는 다 얻어질 수 있으니 너는 부지런히 어진정치를 하라라고 해서 두 개를 이렇게 대비시켜서 표현한 내용이고, 자 그것을 이제 채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비유를 했느냐면은요. 그 옆 두 번째 줄에 보면은 부치는 이유 제악이요. 부치라고 하는 것은 나라 이미 악한 것들을 다 제거한 것이 되고, 원용은 그저 담장을 세우고 담을 벽을 세우는 것은 이유 입국이요. 그저 나라를 세운 것에 비유를 했고, 박착은 이유 제도니 통나무를 깎는다라고 하는 건 이제 하나하나 세심하게 속에 들어가서 가구 부재를 만드는 것이니까 바로 법도를 짓는 것을 비유했으니, 무왕지 소기 위하여 무왕이 이미 무왕이 이위 소 이위네 이미 이자를 해야 되겠죠. 무왕이 이미 한 바이고, 그 다음에 밭두둑과 도랑 그죠? 강견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 이영을 엮고 그 다음에 단청을 칠하는 것은 즉 망강숙이 성종운이라 강숙에게 마침을 이루도록 그저 바란 말일 뿐이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글자 그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고, 공자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항상 어진정치라는 건 선난이 후이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선난이 그 다음에 후획 뒤에 가야 이제 얻어지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어진정치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네요. 자, 그 다음에 5장. 금왕이 유왈 선왕이 기근용 명덕하사 회의협하신데 서방량하며로 하세요. 작 형제 방례하여 역기용 명덕하니 후식 전집하시면 서방이 비양하리이다. 자, 이제 왕께서 오직 말씀하시기를, 이거는 지금 신하가 지금 임금한테 징계하는 말, 그죠? 나아가서 이제 경계하는 말을 두는 건데요. 지금 왕께서는, 그죠? 지금의 왕께서는 오직 뭐라고 말씀하셨냐? 선왕이 용명덕하사 이미 부지런히 밝은 덕을 쓰셔서 회의협하신데 이것을 써서 품고 그 다음에 옆에서 아예 끼워두셨는데, 그러니까 항상 그 밝은 덕을 옆에다 끼고 품고 있었다라는 뜻이니까 늘 가까이 하셨는데, 거의 모든 나라들이 향하여, 이걸 누려서라고 해도 됩니다. 누려서 하는 게 훨씬 편하죠. 이거를 다 누려서, 여러 나라가 누려서, 그 덕을 누려서, 그 다음에 작 형제 방례하여, 다 형제를 지어서 바야흐로 와서 또 역기용 명덕하니, 또한 이미 명덕을 썼으니, 또 이제 와서도 그렇고, 와서 명덕을 쓴다라는 거 임금을 배울 때도 신하의 예를 다 갖추었다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후식
전집하시면, 그 다음에 후라고 하는 것은 후왕, 그러니까 뒤를 이으신 왕께서, 다시 말해서 뒤를 이었다라는 개념은 여기서는 성왕 개념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임금께서는. 그 다음에 본받아라, 뭐를 그 전하면은 뭔가요? 천자문에 기집분전이요 역취군영이라라고 해서 그저 이미 자 우리 광래각에는 몇 절인가 6절이죠. 6절 그 연비여천이라고 하는 종효가 이제 뭐예요? 그 발탁받아 가지고 지금 낙양성으로 들어가서 이제 안에 이리저리 오리엔테이션 하는 그 내용이었었죠. 그랬더니 이제 광래각을 가봤더니 기집분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바로 요거죠. 기집분전 역취군영이라고 해서 3분 오전이라 그랬죠. 3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복기씨, 신농씨, 황제 그분들의 전적을 표현하고 오전이다 그러면 전욱, 그 다음에 곡, 그 다음에 누가 하나냐? 요순 누가 하나 더 있는데 어쨌든 이 5명의 그 왕의 그 글들입니다. 그래서 전이다 그러면 옛 법을, 그죠? 옛 법을 써서, 식희다 그러면 쓸 용자에 해당되는 건 옛 법을 써서, 집이다 그러면 다 모이게 하면, 화합하게 하면 이런 뜻입니다. 화합하게 하면, 그러니까 전이다 그러면 옛 법이니까 옛날 성인의 법이죠. 성인의 도 이걸로 써서 다 화합하게 하면 서방이 비양하리이다. 모든 나라가 크게 바치리이다 이런 뜻이에요. 크게 바친다라는 것은 당신에게 충성을 바치는 것이 되고 공부를 바치는 것이 되겠죠. 하나는 그래서 뒤는 바치는 걸로, 앞에서는 그냥 누려서 이게 다 해당되는 사항이니까 나머지는 쭉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6장 황천이 기부 중국민과 월월 강토우 선왕하시니, 황천이 큰 하늘이 이미 주었다. 누구를? 중국민과, 중국이라면 나라 안의 백성들과, 이 나라의 많은 백성들과 또 및 월자죠. 그 강토를, 그죠? 그 강토를 선왕에게 주셨으니까 무왕에게 주셨으니, 유왕은 7장 같이 읽죠. 유왕은 유덕을 용하사 이적 기쁠 역자 선후 미민하사 용력 선왕 수명하소서. 이제 왕께서는 바야흐로 왕께서는 오직 덕을 쓰시어서 선후에 그죠? 앞뒤로 여기 하나 빠졌구나. 앞뒤로 미혹된 백성들을 화합하고, 그죠? 미혹된 백성들을 화합하게 하고 기쁘게 하여서, 또한 선왕의, 그죠? 선왕이 받으신 명을 기쁘게 하소서. 선왕께서 받으신 명을 기쁘게 하소서 이렇게 된다. 해석이 여기 내가 한번 봤구나. 선왕께서 받으신 명을, 그죠? 받으신 명을 기쁘게 하소서.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 주나라가 이렇게 있는 것을 함께 기쁘게 하도록 다 함께 누리자 이런 뜻으로 표현한 말이고, 그 다음에 8장 이약 자감하소서. 유알 욕지우 만년 유왕하사 자자손손이 영보민하노이다. 이약 자감하소서. 이미, 이같이, 그러니까 이미라고 하지 말고 그냥 이약해서 이같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같이 보소서, 그죠? 이와 같이 보소서, 살펴보소서. 오직 말씀하시기를, 그죠? 이르건대 오직 말하기를, 만년토록, 그죠? 만년에 이르도록이니까 지우 만년토록, 그러니까 만년토록 오직 왕하시어서, 이때는 동사 개념으로 써야 돼요. 오직 왕하시어서 자자손손이 영원히 백성들을 보호하도록 하소서. 그죠? 보호하도록 하소서니까 그 대대손손 바로 이 천자의 위를 누리소서. 뭘 해서? 덕을 써서. 그죠? 그래서 덕치를 강조한 자제편입니다. 그러니까 나라 다스리는 것을 바로 집 짓고 가구 부지를 올리는 것에 비유를 해서, 그 다음에 그 세목, 조목조목 하나를 잘 다스리게 하려면은 바로 덕치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대단히 문장 짧죠? 그 다음에 제14편 소고편입니다. 앞뒤에 보면은 좌전의 왈 무왕 극상하고 무왕이 상나라를 이기고 천구정우 나급이라 하고 구정을 나급으로 옮겼다라고 하고 구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나온 거였죠? 무임금이 치수 사업을 하고 구주에서 모은 그 쇠들을 모아서 정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큰 대동 사회를 이루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 구정이 이후에 그 유교 사회는 계속 이어져 왔죠. 우리 경복궁에 가더라도 임금님이 정치하는 그 공간 앞에는 반드시 정이 있죠. 정 위에 솥귀가 2개가 있고 밑에 발은 산발이가 되고 그 솥에 여러 주변으로 뭐가 있었죠? 무슨 무늬가 새겨져 있었죠? 저기만 후천팔계 후천팔계 방위도가 있었죠. 그래서 후천팔계 방위도 다시 말해서 주역 64개 이치로서 통치하라. 그래서 거기는 간단하니까 8개로만 해놓고 광화문에는 68개 그죠? 그 후천팔계 방위도에 맞춰서 64개 다 돌려놨죠. 그래서 주역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통치 철학을 나타내는 것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했고, 그 다음에 사기 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주역에서도 또 화풍 정교로 삼았죠. 화풍 정교로 삼아서 바로 통치의 완성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기에 제한대 그래서 사기에 실려 있기를 뭐라고 하냐, 무왕이 말씀하시기를 아남망 삼도하고 내가 남쪽으로 삼도산을 바라보고 북망 악비하여 북쪽으로는 악비산을 바라보며 그 다음에 고첨유하하고 그 다음에 되돌아서 어디냐 저 하수가 있음을 보고 그 다음에 월자로 읽어야 되죠. 월첨낙이하고 낙수와 이수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무원천실이라 그 다음에 멀리로는 그 다음에 멀리로가 아니라 무원이니까 바라보면서 천실을 멀리하지 말라라고 하시고, 천실이라는 게 뭔가요? 천실을 멀리하지 말라 하시고 그 다음에 영주거 우 나급이 후에 거라 하니 그 다음에 주나라의 거처를 나급에 두도록 경영한 후에 떠나셨다 하니 즉 택락자는 나급에다 거처를 정하는 것은 무왕지 지를 주공성왕이 성지하고 애초에 무왕이 그 뜻을 세운 것을 주공과 성왕이 이루고 소공이 실선경이지라 소공이 실제로 먼저 경영하여서 다스렸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무왕이 천실을 멀리하지 말라라는 것은 천자의 왕실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무왕이 이제 혁명을 해놓고 호경 땅이 너무 적으니까 뭐냐면 어디 도읍지를 옮겨야 되는데 그래서 이리저리 이제 추천을 받아서 나급을 가봤더니 나급이 참 좋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나급에다 뜻을 두고 그 다음에 어쨌든 그 경영하더라도 왜냐하면 지금 호경 땅에는 호경이 있고 또 저쪽에 풍땅이 있죠. 풍땅에는 문왕의 사당이 있죠. 문왕의 사당이 있는 것이 되고 이 호경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혁명의 발상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본래 천실을 멀리하지 말라라는 것은 본래 우리가 세웠던 혁명의 뜻을 결코 잊지 말라. 그리고 너희들이 나중에 부귀영화를 누리다 하더라도 결코 우리가 다스리려고 했던 뜻을 잊지 말라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어쨌든 처음에 나급을 설계하고 도성을 짓고 하는 것은 누가 다 했느냐면은 소공이 했다라는 뜻이 되겠죠. 나급기성에 그래 나급이 이미 이루어짐에 성왕시정하고 성왕이 비로소 정사를 하고 나급에서 정사를 이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무왕의 3년상을 치르고 그 사이에 주공이 총재 역할을 하면서 성왕을 도왔었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모든 정치를 성왕에게 이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급이 완성됨과 동시에 성왕이 본격적으로 정치 일선에 나섰고 소공은 인 주공지 귀하여 소공은 주공의 돌아감으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이제 주공이 일단은 중간에 한번 왔다가 이제 처음에 나급 건설하는 그 기본 현장을 왔다가 돌아갈 때 뭐냐면 작서치고 하여 바로
그 고하는 말을 그저 글을 써서 고하는 말을 이루어 달지어 왕이라 왕에게 이르게 함이라. 이제 낙업을 쭉 경영을 하면서 이제 제후들이 모여서 이제 이런저런 그 17일간 도와줄 때 패백을 바치면서 왕에게 바치는, 이제 왕이 본격적으로 정치를 시작하니까 어떻게 하소서라는 뜻으로 이제 글을 주공에게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기서는 권건어 영년지 구하고, 그 글은 권권무궁이라 그래서 정성스럽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정성스럽게 영년토록 날이 계속 지나가도록,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에 잘 간직되었고, 근 반복호 하상지 패응하니, 그 가까이로는 하나라와 상나라에 패하고 흥하는 것을 반복했으니, 국이 귀하면 돌아와서 연구한다면 즉 이성소민으로, 성이 아니라 함이죠. 정성껏 그저 백성 소민들을 하여금, 소민들을 정성스럽게 하여서 그 다음에 하는 것으로서 위기 천명지 본하고, 천명을 비는 근본으로 삼고, 이질 경덕으로 공경하는 덕을 아픈 것처럼, 그러니까 빨리 이렇게 되는 거죠. 빨리 하여서 위함소민지 본이라 소민들을 정성스럽게 하는 근본으로 삼게 하였습니다. 일편지 중에 한 편의 가운데 누치의하나니, 자주 그 뜻을 치다, 이것은 지극히 하다 이렇게 해야 되겠네. 치의 뜻을 지극히 하였으니, 고지 대신이, 옛날의 대신이 기위 국가 장원려, 그 국가를 다스리는데 장 멀리까지 그 생각함이 개 여차하니라. 대개가 이와 같았느니라. 고지 대신은 바로 소공이죠. 이 소공기서라 하여 이로써 소공의 글이라 하여 이니 소고명편하니라. 소고라는 이름으로서 편명을 삼았느니라. 금문고문에 개요하니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제1장 유2월 기망월 6일 을미에 왕이 조보 자주하사 즉지 우풍하시라. 2월 기망일에, 기망일이면은 16세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15일은, 음력 15일은 다 공부했는데 이망, 14일은 기망, 거의 되었다는 얘기죠. 기망 14일. 그 다음에 거기서 이미 지났다라, 이건 기자는 이건 이미 지난 거가 되는 거죠. 이미 이건 가득 찼다라는 의미에서 쓰고, 기망은 16일. 그래서 2월 기망 월 6일 을미에니까 기망일에서 6일을 넘어간 이렇게 되는 거죠. 건넌 을미일에 6일을 넘어갔다 그러면은 며칠인가요? 여기서 16, 17, 18, 19, 20, 21 이렇게 되네요. 그죠? 16으로. 아니, 기망일이니까 16부터 시작해서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6일을 건넜다 이렇게 계산해. 그 다음부터 해야지 건너는. 얘네들 그 계산이 얘네 을미일이 되니까, 그러니까 을미일로 따져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그 21일에 왕이 아침에 걸어서 주나라로부터, 그러니까 주나라부터 걸어서 풍 땅에 이르셨다. 풍이라라고 하는 곳에는 바로 문왕의 사당이 있는 거죠. 문왕의 사당이 있고, 바로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아들인 무왕의 사당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가서 우리가 이제 나극 건설을 시작합니다 라고 해서 이제 고하는 거죠. 고하기 위해서 지금 풍땅으로 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2장 거기 지금 걸어서 갔다라는 게 풍 25리 이렇게 돼 있죠. 호경 땅과 풍 땅의 거리가 25리 얼마 안 되죠. 25리면 10리 뭐 금방 되죠. 10리도 25리니까 얼마 안 되죠. 유태보 선주공 상택하여 월양내 3월 유병호, 이거 뭐라고 하죠? 비라고 읽나요? 비월 3일 무신에 태보 조지우 낙하여 복택하니 궐기 득복하여 즉 경영하니라. 유태보, 오직 태보가, 태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소공을 가리키는 거죠.
삼공의 관직명이고 여기서는 태보니까 소공을 가리키는데 소공이 먼저 누구보다도 주공보다도 먼저 상택하여 이때는 볼상자입니다. 바로 집 지을 자리를 보고서 월 양내 3월 그 다음에 그 다음 약이니까 오는이니까 오는 3월이니까 그 다음 3월 달인 병오일 그 다음에 비라고 하는 것은 달월자에다가 날출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달이 나오는 때가 되는 거니까 그 앞뒤 두 번째 줄에 보면은 맹강이 월출예니 3일 명생지 명이라 그죠. 3일에 이제 밝음이 막 그가 초 3일이다 이 소리죠. 병오일 초 3일에 병오일인 3일 하루 이틀 사흘 초사흘에 초사흘에서 월 3일을 건너뛴 그 다음에 무신일에 태보가 조지우 낙하여 아침에 낙읍에 이르러서 낙당 아직 읍이라 이름 붙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낙당에 이르러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택지를 점쳤더니 그 이미 득복 점을 얻었다라는 것은 점이 이제 길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점을 얻어서 경영하였느니라. 그래서 전부 다가 거북점을 치는 겁니다. 여기서도 보면 월 3일 그러면 그날 포함해서 얘네들 계산 방식이 그날 포함해서 이렇게 계산 전부 다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경영하였느니라. 경이라고 할 때 경자 자체가 뭐예요? 별이니까 전체적으로 설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영하면 구체적으로 집 짓기 시작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거기 보면은 앞줄의 맨 끝줄에 보면은 끝에서 두 번째 줄 복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집자리를 점치는 것은 용기 복택 도지 진이 그죠? 그러니까 도읍지를 정할 그 땅을 거북점으로 치는 것이니 기득 길복하여 이미 길한 점을 얻어서 즉 경영규탁 그죠? 경영하여서 그 다음에 그 헤아려서 경영함이라 그 헤아려서 경영했다는데 목적어가 뭐냐면 성곽과 종묘와 교사와 조시 이렇게 되는 거죠. 성곽은 기본적으로 서울을 지어놓고 동서남북에 그 대문을 쭉 해서 성곽을 둘러싸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종묘는 어느 쪽이에요? 종묘는 동쪽 그 다음에 교사는 서쪽 그 다음에 조정은 남쪽 그 다음에 저작거리는 북쪽으로 둡니다. 얘네들은 북쪽. 이게 이제 중국의 가장 기본 제도인데 우리는 이게 잘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좌묘 우사는 기본적으로 같은데 조정이 있고 우리는 시장을 어디다 뒀던가요? 우린 뒤로 바로 산이라서 시장을 못 두죠. 그래서 남쪽에 터가 약한 저 동대문 쪽에다가 저작거리를 형성했죠. 그게 산세가 좀 약하다 그래서 비보의 의미로 해서 그 지세를 보호해준다. 그러니까 이제 다진다 해서 사람들의 왕래를 많게 하기 위해서 동쪽에다가 시장을 경영하는 겁니다. 원칙은 여기서처럼 종묘가 동쪽, 그 다음에 교사 서쪽, 조가 앞에 남쪽, 시장이 뒤에 이런 식으로 두는 거죠. 그 다음에 3장 월 3일 경술에 태보 내의 서운으로 공위우 낙례하니 월 5일 갑인에 위성하니라. 다시 3일을 건넌 경술일에 태보인 소공이 여러 은나라 사람들로서 공유 낙례 낙수의 그 물굽이 안쪽입니다. 그러니까 낙수의 안쪽에다가 털을 다스렸으니 칠공자는 다스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털을 시작했으니 터잡기를 자리를 시작했으니 그리고 5일 뒤인 갑인일에 위성하니라. 털을 여기서는 이루었다. 아직 집을 다 이룬 것이 아니라 일단 터잡기가 다 끝났더라 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아까 그 위성자라고 하는 내용 그 밑에 앞주에 있었죠. 위성자는 그 다음 페이지 그거 어디야? 607쪽에 맨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위성자는 좌조, 우사, 전조, 후시지, 위성야라 이렇게 되는 것.
그 옛날에 중국의 기본적인 법도입니다. 그 다음에 4장. 우이길 을묘에 주공이 조지우 낙하사 즉 달관우 신읍영하시다. 그 다음에 다음 날인 을묘일에 주공이 아침에 낙당에 이르시어 두루두루 그죠? 신읍이 경영되는 것을 두루 돌아보셨다. 그다음에 이 기본적으로 소공이 이제 전체적으로 털을 잡아놓고 어떤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제 5장 같이 읽죠. 월 3일 정사에 용생 우교하시니 우일어라. 월 2길 무에 내사오 신읍하시니 우일 양일 시일 시일이러라 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3일을 지난 정사일에 돼지시 돼지시에 그 다음에 교제에 희생을 써서 교제에 그러면 어디에다 지내는 거예요? 교제는 어디 서쪽 들판에다가 교제를 지내는데 교제 어디에서? 어라 논어에도 나왔는데 하늘하고 땅에다 제사를 지내죠. 기본적으로 하늘과 땅에다 제사를 지내니까 기본적인 하늘을 더 우선으로 삼으니까 발굽이 동그란 누구를 소를 쓰는 거죠. 그죠? 소를 쓰니까 하늘과 땅이 되니까 뭐가 돼요? 소 2마리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는 생략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교제를 지낼 때 반드시 누구를 배양한다? 조상신 해야 되죠. 조상신이 누구예요? 후직이죠. 주나라니까. 후직을 배양하는데 후직한테는 또 뭐를 쓰느냐면은 뭐냐면 여기처럼 그 양 쓰고 돼지 써야 되는 거죠. 이거는 굳이 쓸 필요가 없죠. 큰 것만을 들어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리고 일단 먼저 교제를 지내고, 그러니까 교제를 지낼 때는 반드시 소 2마리를 쓰더라. 왜? 하늘과 땅 개념으로 해서. 그 다음에 그 다음 일 가장 큰 걸로 쓰는 거죠. 우리가 희생을 쓸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하늘과 땅이 없으면 사람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인 무일에는 어디냐? 토지신에게, 신읍의 토지신에게 당신의 땅에 우리가 여기다 집을 짓기 때문에 그죠? 그 땅을 다스리는 그 지역의 토지신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뭐를 쓰느냐? 천진 삼재 개념으로 해서 써야 되겠죠. 하나 둘 셋 해서 자, 그 다음 뭐예요? 소와 양과 돼지가 되는데 굳이 천진 삼재 개념으로 표현하면은 뭐가 돼요? 우는 하늘이요. 시는 발굽이 갈라졌으니까 뭐예요? 돼지가 되고 양은 그 사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천진 삼재 이렇게 해서 3가지로 이렇게 쓰더라. 이걸 보통 우리가 태례라고도 표현합니다. 큰 제사다라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태례 제사에는 큰 제사들에는 항상 소, 돼지, 양을 쓰더라라는 것. 요 내용이 며칠이냐면 3월 정사일에 교제의 희생을 썼다라는 것이니까 지금 14일이니까 기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진실로 믿었게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내용이 주역의 풍택중북계 이것도 잘 기억해 두세요. 다음에 주역 공부하신 분들 풍택중북계 육사효에 월기망이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달이 거의 그죠? 그러니까 달이 14일이니 거기다 뭐냐면 필망이라 이렇게 돼 있죠. 말짝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말짝이 없다. 굉장히 상징적인 말이긴 한데 자 음물이기 때문에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말이 있나요? 말은 안 쓰죠. 그래서 말이 없다라는 건 지금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 되고 공자가 마필망은 뭐냐면 전류상례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자가 마필망을 해석할 때 마필망은 전류 상례라 이렇게 해서 상제를 참 썼던 거예요. 상제라는 말이 안 나오죠. 전류 상례라. 유제 공부하셨죠? 앞에 순전편에서 유제는 언제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그냥 주역을 굉장히 어렵다는 이유가 성경 공부를 안 하고 있죠. 전 공부하듯이 공부하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생겨요. 분명히 앞에서 우리가 순전편에 나오던가요? 그게 요전편 5장에
유상제라는 말 썼었죠. 유인점이 그냥 들어본 것 같죠. 그래서 자꾸 저 유상제라. 상제에게 유제사를 지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건 무슨 제사라 그랬어요? 아까 교제 그랬죠. 교제가 되는데 교제는 기본적으로 정해질 때 정하는 거죠. 1년 중에서 언제에서 딱 정해진 날에 정하는데 그것 말고 굉장히 나라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 다음에 다시 그죠? 그 정해진 시간 외에 다른 때 지내는 제사를 뭐라 하니 유제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필망이라라고 뭐 여기다 소 몇 마리 놨다 이렇게 굳이 안 쓰고 마필망이라. 왜냐면 여기 음이니까 음이기 때문에 원래가 지금 원래 양이다 이렇게 세 개면 여기에 마리가 되는 거죠. 건이마가 되는 겁니다. 이 뜻들이 이렇게 나와요. 건이마. 하늘은 자 말이 되는데 지금 하늘교에서 지금 음이 하나가 왔으니까 그죠? 그래서 마필이 지금 없는 걸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걸 공작을 해서 마필망은 간절하게 저 하늘에 유제사를 지내는 것이라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 열심히 잘 하셔야 나중에 주요 공부도 잘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바로 풍택중북교에서 쓰여진 말이더라라는 것도 기록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물건을 대표할 때 뭘 갖다 쓰느냐면은 바로 소자를 갖다 쓰죠. 그죠? 소자에다가 말물자를 쓰죠. 이것도 다 어디서 나오냐면은 자, 모든 물건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뭐예요? 소가 되는 거죠. 소를 쓰고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낸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몰려들죠. 이게 무슨 물자라 그랬나요? 말물 그랬죠. 말이 뭐예요? 이제 이렇게 물어봐야지. 이제 말다라는 뜻이죠. 아니다. 그죠? 아니다. 근데 실은 원래 이 뜻이 뭐냐? 깃발물 그랬죠. 천자문 공부 열심히 하라 이 소리예요. 깃발물. 깃발물이 되고 자, 옛날에 보면은 깃발을 기본적으로 다 꽂아 놓습니다. 그죠? 집집마다 다 깃발을 꽂아 놓고 이건 누구 집이다, 누구 집이다, 누구 집이다 해서 우리가 바쁘게라고 할 때 그 물물하다라는 말로 쓰는데 깃발이 꽂아졌고 저희가 그 누구누구네 집이다라는 거 제가 그게 잠깐만 그 말이 참 맞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긴 이런 집들을 뭐라 그래요? 말 공부합시다. 참 말 공부. 건물 그러죠. 건물이라 그러죠. 물건을 세웠죠. 무슨 물건 세운 거예요? 깃발을 세운 거죠. 깃발. 여기 소를 했고 큰 물건이다 그러면 어떤 집이냐? 기본적으로 옛날 제후집, 대부집이다 그러면 지어놓고 관청이다. 관청마다 여러분 다 깃발 있잖아요. 회사마다 다 깃발 있죠. 그 깃발을 세웠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깃발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동네에도 깃발을 세우죠. 흰 깃발, 순색이면은 별일 없다. 색깔들이 여러 가지 무슨 일이 있다. 그래서 무슨 물이 있으면 사람들이 바쁘게 왔다 갔다 하죠. 그 다음에 순수한 색이면은 별일이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라. 아무 일 없다. 그래서 말다, 바쁘다 이 소리가 다 이 글자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의 물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깃발 개념이다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거기서 소라는 것까지 같이 알아두시고 그 단어하는 것 중에 그 앞주에 보면 사제 그죠? 사제 토지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는 용 태례를 쓰는 것이 바로 예라 그랬으니까 태례는 바로 뭐더라?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돼지 한 마리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 다음 제6장 월 7일 갑자에 주공이 내조 용서하사 명서은 그 다음에 후, 전, 남 방백하시다. 그 다음에 7일을 건넌 갑자일에 주공이 아침에 용서, 글로써 이제 조칙을 발표를 하는 거죠. 임금 대신해서 모든, 서은이니까 모든 은나라 사람들과, 거의 모든 은나라 사람들과 후와 전과 남과 그 다음에 방백들에게 명하셨다. 이제 뭐를 이렇게 경영하는데 어쩌고저쩌고 하라고 하셨겠죠. 거기 춘추 거의 중요한 내용 하나 있으니까 앞서 한번 봅시다. 춘추전에 보면은 노나라 소공 32년 겨울 11월 달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그 눈깔진자의 진, 발글진자의 진나라의 삼이모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영성주 할세, 성주를 경영할 때
이룬 주나라다 이렇게 해서 성주 개념으로 이렇게 쓴다 그랬죠. 그래서 그 성주를 경영할 때에 개장수하고 장이다 그러면 길이가 되는 거죠. 길이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제일 최자죠. 고저 높고 낮음을 재고 그 다음에 탁 후박 두텁고 얇은 것을 헤아렸고 그 다음에 인구혁 구역이다 그러면 도랑이죠. 그 다음에 도랑의 길이를 일이니까 그저 길이를 재고 그 다음에 물 토방하고 바로 물이다 그러면은 왜요? 토방이니까 땅의 방위를 물이다 그러면 일단 헤아린다. 왜냐면 우리가 깃발이 이렇게 세워진 것을 보고 그죠? 지금 뭐다라고 하니까 헤아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헤아리고 그 다음에 의원이하고 멀고 가까움을 의논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길이가 얼마 돼야 되고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양사기하고 그 다음에 일의 그 시기를 잘 헤아리고 그 다음에 도용이죠. 무리도자 인부들의 용이니까 일이니까 인부들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재용하고 그 다음에 재료들을 이리저리 살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서후량하여 필요한 그 식량들을 적어서 이령여거 제후라 하니 제후에게 그 일을 부역할 것을 명했다 하니 이제 누구는 어디 맞고 해서 일일이 전부 다 글로 쓰죠. 자, 이 황하문명권은 기록이 철저합니다. 물론 서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최근에 그 정조가 화성을 지으면서 화성의궤가 있었죠. 야, 정조도 이렇게 기록했다라는 건데 원래가 원칙이 이렇게 이미 예전부터 다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이전 거는 남아있지 않고 이 지금 정조 때 만들었던 것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루 볼 수가 있는데 정조만 훌륭했던 게 아니라 앞서서도 이미 다 그랬다라는 것까지를 여러분들이 인식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왕시왈 방백자는 후 전 남복지 방이니 그죠? 후와 전과 남복의 이런 나라들의 아주 우두머리가 된다라는 뜻이 되고 그 다음에 서방 총군이 함제의 동명 방백자는 여러 나라들의 그 총군이 다 있는데 다만 홀로 방백에게 명했다라고 한 것은 공이 이 서명 방백하고 그 다음에 글로써 먼저 그 대표자인 방백에게 명하고 또 방백은 이 주공의 명으로 여러 제후들에게 명했기 때문에 방백이라는 것을 이렇게 대표로 해서 썼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7장 궐기 명은서 하시니 서은이 비작하니라. 그 이윽고 은나라의 모든 이들에게 명하시니 이제 먼저 방백에게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모든 이들에게 명하시니 모든 은나라 사람이 거의 모든 은나라 사람들이 크게 일어났느니라. 다시 은나라를 강조하는 이유는 은나라는 이미 이전에 적국이었었죠. 그리고 우리가 무너뜨린 나라였기 때문에 이런 그 주공의 뜻에 그 다음에 따르게 되었더라라는 걸 표현했네요. 거기에 이 두 번째 줄에 그 내용이 잘 나오는데 첫 번째 줄에 보면은 은지완민을 은나라의 완악한 백성들을 양미역사예나 그죠? 쉽게 부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소공이 소리 공위 위성하고 소공이 이들을 이끌어서 터를 다스리고 또 마침내 터를 이루었고 그 다음에 주공이 용이 서명이 비작하니 주공이 서로서 명하여서 크게 일어나니 은민지 난화자도 은나라 백성들 가운데 교화시키기 어려운 자도 여차하니 오히려 이와 같았으니 즉 기 열이사민을 가지해라. 그 기뻐하는 것으로서 백성들을 부림이 바로 이와 같았느니라. 그 다음에 제8장 태보 내의 서방 총군으로 출취패하여 이 복립하여 이게 하나를 덧붙이면 그게 편해요. 이 복립하여 그 다음에 주공하고 배수개수하여 왕약공하노니
고고 서은이여든 월잔의 어산이다. 태보가 이에 서방 총군으로 여러 나라의 그 총군들과 나가서 그 다음에 취패하여 패백을 갖고서 나가서라고 하는 건 이제 일단 그 명을 주공한테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도 뭐라고 고해야 되겠죠. 그런 이제 고하기 전에 임금한테 가서 이렇게 고하라 그러니까 총군들이 올 때 방백들이 다 올 때 반드시 패백을 갖고 오죠. 패백은 무슨 색깔로 가져오던가요? 현훈 검은색하고 분홍색하고 그 다음에 검은색을 이렇게 묶은 그 비단 한 몇 필씩 가져오는 거죠. 이미 앞에 저 요전편에 아마 다 나왔을 겁니다. 요전편 순전편에 나왔겠네요. 그림까지 다 그려서 거기다 놨죠. 그래서 패백을 갖고서 니의 복 입어야 다시 들어와서죠. 다시 들어와서 석주공하게 하고 주공에게 바치면서 말하기를 배수하여 두 손을 맞잡고 머리를 조아려서 그 다음에 왕약공하나니 그러니까 왕과 그리고 공에게 진언하노니 여라고 하는 건 벌려놓다 이런 뜻입니다. 징계하다 나아가서 진하니 벌려놓다라는 게 여기선 요 개념으로 쓰면 되겠네요. 왕에게 쭉 그 벌려놓았으니 말을 하면서 이제 벌려놨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이 패백들을 이렇게 쭉 보여주는 거죠. 패백들을 쭉 왕에게 이렇게 쭉 그 바치노니 뭐 여기서는 그렇게 해도 되겠네. 바치노니 고고 서은이여든 그 다음에 은나라 사람들에게 여러 은나라 사람들에게 뭔가를 고하려고 하거든 월잔의 어산이다. 먼저 그 다음에 스스로가 아니라 부터라고 해야 되겠네요. 내 자는 너희 자니까 당신의 어사로부터 하소서라고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러니까 지금 은나라 사람들한테 이제 이것저것 가르쳤는데 이제 이쪽에 태보는 소고는 정말 그 소공은 먼저 이제 지금 왕한테 지금 하는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어차피 주공이 가서 왕에게 이 말을 고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이 은나라를 바로잡으려면 먼저 당신들부터 하십시오 이 소리예요. 근데 차마 왕이라고는 지칭 못하고 왕이 보낸 어사, 그죠? 그러니까 당신이 부린 이 사람들부터 먼저 바르게 해서 고치면은 나머지 은나라 사람들 저절로 따라갈 것이다라는 투로 했습니다. 흥분하고 방백하고 같은가요? 아니요, 방백은 그 전체의 우두머리가 되고 이 총구는 각각의 그 제후들 개념으로 이렇게 보셔야 될 텐데요. 네. 방백도 우두머리잖아요. 방백은 동서남북에 방백이다라고 하는 것은 동쪽 지역의 제후들의 우두머리, 그 다음에 서쪽 지역의 제후들의 우두머리 이렇게 되고. 한 나라의 방백이 되시란 말인가요? 아니. 요렇게 해서 가운데가 천자의 나라가 되는 거죠. 천자의 나라가 되고 동남 서북 백은 요거밖에 없어요. 백은 없는데 대체로 총구는 그냥 그 전체자를 통솔하는 사람 개념으로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그 임금이 문제가 되면은 이 총재가 뭐 이상하다. 총재를 쓰잖아요. 그래서 그냥 전체를 통솔하는 인군 이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냥 제후 개념으로. 방백하고 겹쳐질 수도 있나요? 아니지. 총구는 아니. 총구는 각각의 그냥 그 군주가 되는 것이 되고 방백은 여기 지금 동쪽에 뭐 10나라면 10나라, 20나라면 20나라잖아요. 이 중에 대표자. 이게 방백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럼 방백이 더 우두머리? 방백이 최고의 우두머리. 더 우두머리는 천자. 그러니까 천자한테 직접 가서 구하고 천자가 만약에 방백한테 뭐 우리가 문왕 같은 경우 대비치잖아요. 서백창 같은 경우가 나중에 정권을 이용해서 마음대로 정벌하라까지를 했던 사람이니까. 계수라는 게 있잖아요. 네. 머리를 교활인다. 네. 계상이 있잖아요. 네, 계상재배 하나이다. 네. 계상, 계수. 네. 계상재배가 천자문에 나오던가요? 네. 그리고 그 병자호란 때 3대 9오두례라고 있잖아요. 예. 거기서 정말 좋은 보자는. 그거 앞에서 우리가 설명 한번 했었죠. 주서의 그 무성편에서 이쪽에 주나라의 무왕이 군사들을 이끌고서 갔더니만은 그 다음에 은나라의 그 군사들이 어떻게 돼요? 뒤쪽을 내서 창을 휘두르고 그리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마치 결국은 뭐냐면은 다 머리를 조아렸더라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 내용을 가지고 작년에 그 맹정 공부 안 하셨던가요? 그 내용을 보고 나중에 누가 그 고두배라는 고두의 그 절을 만들었냐면은
누구예요? 여기 청나라. 아니 청나라 이전에 명나라를 세운 누구예요? 주원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주원장은 저 미천한 출신으로 해서 살다가 그래도 남몰래 공자를 흠모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황제에 오르자마자 제일 먼저 누구한테 예를 표하냐면 바로 공자사당에 예를 표합니다. 그리고 공자의 후손들에게 야, 나도 이렇게 보여준다. 황제로 해서 뭐 그것도 보내주고 했는데 언제 한번 직접 만나자라고 해서 불러요. 부르는데 뭐 이 공자 후손이 원나라 때부터 뭐 기본적으로 큰 벼슬을 기본으로 갖고 있으니까 별로 그 주원장을 그냥 뭐예요 건달 정도로만 여전히 알고 응하지를 않은 거예요. 얼른 가야 되는데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이 천자가 된 거거든. 아차 큰일 났다 싶어 처음에 자기가 직접 안 가고 아들을 보내다가 가만히 보면 이건 아니겠다 싶어가지고서는 이제 부랴부랴 뒤쫓아갔는데 아들은 이미 천자를 만나고 있었죠. 주원장을. 그랬더니 너 왜 네가 왔느냐. 내 뭐 일이 바쁜 모양이구나부터 하면서 그때부터 트집 잡기 시작하거든요. 그래 어쨌든 이런저런 전적을 쭉 보다가 요 상황을 보면서 앞으로 저런 나한테 그렇게 하라라고 명하는 것도 주원장입니다. 그걸 그대로 받은 게 또 어디냐. 청나라에서 그걸 그대로 받아서 뭐 몇 번 뭐 고두배절하고 하는 게 거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는 모든 백성들이 마치 그 사슴이 뿔을 이렇게 땅에다 대듯이라고 하는 데서 고두배절의 시원을 주원장이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나한테 이렇게 복종하라. 그래서 머리를 땅에다 조아리면서 이때까지는 아직은 뭐 땅에다 조아리고 아닌 게 아니라 그냥 뭐를 하고 고개를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몇 번 절하는 요 모습으로 해서 개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9장이죠. 거기 해석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두 번 609쪽에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여주공 가만히 있어보자. 첫 번째 줄에 소공이 인진계 성왕할세 성왕에게 징계를 할 때에 내취 제우지죠. 제우의 패백지자입니다. 지현패물하여 그러니까 제우들의 패백을 취하여 취제후지 제우들의 패백을 취하여 그 다음에 패물로 그 패백의 물건으로 아련하여 이렇게 패백에 정확하게 이렇게 글자 그대로 일단 해석을 해보시려면 그 제후들의 패백을 취하여 패백지 그 다음에 현패물 그 패물을 가지고 아련하여 그 다음에 이어 주공하고 주공에게 주고 이렇게 그 다음 제9장입니다. 오호라 황천상제 개월원자 자 대국 은지명 하시니 유왕수명이 무강유휴하시나 영무강유휴이시니 오호 갈기요 내하 불경이리요. 황천상제 크나큰 하늘의 상제께서 고쳤다. 뭐를? 기원자 그 원자와 그 다음에 이 대국인 은나라의 명을 고치셨으니 그 원자 누구예요? 그 원자와 저기죠. 폭군 주임금이죠. 원자와 대국의 은나라 명을 고쳤으니 유왕수명이 왕의 명을 받음이 이거는 이제 주나라의 왕이 되는 거죠. 주나라의 왕의 명을 받음이 무강하고 오직 무강하여 오직 아름다우시나 역 또한 무강함이 오직 뭐냐면은 그 근심이니 무강하다 이제 우리말 가없는 아름다움이고 또 가없는 근심이다. 왜? 잘하면은 그저 두루두루 덕이 빛나지만은 욕심을 차리는 순간에 정치를 잘못하는 순간에 끊임없이 불쌍해지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저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죠. 휴일이시니 오호라 갈기여 그 어찌하겠는가. 그래 어찌할 것인가. 내하 불경이려 어찌 공경하지 아니하려. 다시 말해서 항상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들을 공경하는 이런 정치를 하라라는 뜻으로 먼저 표현한 말이네요. 나머지는 쭉 표현하고
이 내용은 앞에서 이윤이 한 말에도 나오죠. 그 앞주의 맨 끝에 보면은 이윤이 여건 황천은 묻히나사 극경을 유친이라 하니, 그죠? 그 탕림금의 그 보좌였던 그 이윤이 또한 하늘은 친함이 없어서 능히 공경하는 이만을 오직 친한다, 이렇게죠. 하늘은 특별히 누구를 더 사랑한다 이런 거 없습니다. 언제든지 뭐예요? 하늘은 뭐라 그랬어요? 불우상이라, 항상함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죠. 어느 한 집안에만 계속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오직 능히 공경하는 이만을 친한다라고 했고, 그래서 경즉 천녀 아일이니, 공경이라는 것은 하늘과 내가 다 한결같아야 하니 하소지유리요. 그저 또한 어찌 소원함을 두겠는가. 그렇게 하고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